여러분,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차트를 보는데 가격이 마침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반등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차트를 보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당황해서 멍하니 보다가 결국 손절도 못하고 계좌가 반토막이 나버린 적이 있죠. 레버리지를 땡겨서 들어갔는데 몇 시간 만에 계좌 절반이 사라진 거죠.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 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100억 이상 수익을 낸 트레이더들이 쓰는 볼린저 밴드 매매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신호를 걸러내는 방법, 추세선을 결합한 고승률 패턴, 대부분이 모르는 표준 편차 활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볼린저 밴드가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 중심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지난 2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이은 선입니다. 위아래 상단선과 하단선은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선이에요. 통계학적으로 가격은 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입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100번 중 5번 뿐이에요. 이 특성이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의 핵심 근거입니다. 더불어 꼭 알아야 할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밴드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용하고 횡보할 때는 밴드가 좁아지고 강한 추세가 나오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밴드가 넓어집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지금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라는 신호가 되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중심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 성질도 오늘 내내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볼린저 밴드를 처음 배우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횡보 구간에서는 꽤 잘 먹히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입니다. 강한 하락 추세에서 가격은 하단선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하단선을 타고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하단선 터치만 보고 매수 들어가면 고레버리지 계좌는 몇 시간 만에 청산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를 계획하면서 반드시 스탑로스를 설정하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비단 볼린저 밴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거래에 앞서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매매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볼린저 밴드 스퀴즈 전략입니다. 스퀴즈는 영어로 쥐어짠다는 뜻인데요. 밴드가 좁게 수렴하는 모습이 마치 뭔가를 꽉 쥐어짜는 것처럼 보여서 붙은 이름이에요. 핵심은 밴드가 좁아지는 횡보 구간을 먼저 찾고 그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 돌파에 올라타는 거예요. 횡보 구간은 이렇게 찾습니다. 중심선이 수평에 가깝게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 상단선과 하단선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으면 스퀴즈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찾으면 차트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미리 그어두고 기다립니다. 가격이 여러 번 내려오다가 버텨준 가격대가 지지선이고 여러 번 올라가다가 막힌 가격대가 저항선이에요. 그런 다음 가격이 밴드 상단선 또는 하단선을 이탈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밴드를 뚫었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휩쓸어 불리는 페이크 돌파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밴드 이탈과 함께 미리 그어둔 지지선이나 저항선도 같이 돌파할 때 그 캔들 복 마감 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진짜 신호예요. 손절 라인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익절은 손절가의 2배 지점에 절반을 걸어두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손절을 본전 근처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본전이니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후 가격이 중심선의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마감하면 나머지도 전부 익절합니다.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캔들 추세선 돌파 전략입니다. 조건이 명확해서 감이 아닌 규칙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경우부터 설명할게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건드린 캔들 중 가장 높이 올라간 캔들이 1번입니다. 그 이후 하단선을 건드린 캔들 중 가장 낮게 내려간 캔들이 2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오면서 중심선을 건드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캔들이 3번입니다. 1번과 3번의 꼭대기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추세선을 긋고 이 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마감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매도 포지션은 방향만 뒤집으면 됩니다. 하단선을 건드린 가장 낮은 캔들이 1번, 상단선을 건드린 가장 높은 캔들이 2번, 중심선을 건드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3번입니다.
1번과 3번의 바닥을 연결한 추세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캔들이 마감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2번 캔들이 나왔더라도 가격이 반드시 중심선을 한번 건드려야 3번 캔들이 완성됩니다. 중심선 터치 없이 반전하는 캔들은 3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지켜야 신뢰도 높은 신호만 걸러낼 수 있어요. 손절과 익절 관리는 스퀴즈 전략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표준 편차를 이용한 극단 돌파 매매법이에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은 표준 편차 2 기준으로 95%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3으로 높이면 이 확률이 99%로 올라가요. 즉 표준 편차 3밴드 바깥으로 가격이 나간다는 건 통계적으로 100번 중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두 개 설정하세요. 하나는 기본값인 표준 편차 2로, 나머지 하나는 표준 편차 3으로요. 이 전략에서는 표준 편차 2밴드 이탈은 그냥 무시합니다. 흔한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이 표준 편차 3밴드마저 이탈할 때만 진입 신호로 봅니다. 하단선을 뚫고 내려갔다면 매수,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다면 매도 포지션을 고려합니다. 진입 빈도는 앞에 두 전략보다 훨씬 낮아지지만 신호가 나올 때는 그만큼 강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전략이에요. 오늘 세 가지 전략의 공통 원칙입니다. 손절 라인은 항상 먼저 정하고, 손익비는 최소 1대2로 유지하고, 감이 아닌 조건으로 매매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추세, 지지와 저항, 통계적 확률을 하나의 화면에 담아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차트에 직접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